저는 이게 사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걸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면 되니까요. 자기 계발에서 흔히 말하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 저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왜 포기하게 되는지를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1m 앞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서부로 향했습니다. 한 남자도 그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더비의 삼촌. 그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빌리고 빌려서 굴삭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금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합니다. 장비 전부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떠납니다. 장비를 산 건 고물 상인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그냥 한번 파봤습니다. 1m 금맥이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실화죠.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더비의 삼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아시죠?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원류가 되는 책입니다. 힐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성공한 500명 이상의 사람을 직접 인터뷰하고 정리한 17가지 성공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법칙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비의 삼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m 차이로 금광을 놓친 더비의 삼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 재산, 빌린 돈, 수개월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도 그 비슷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잘 될 것 같았지만 안 됐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고 창피한 것. 그런데 더비의 삼촌은 이 경험에서 전혀 다른 한 가지를 건져냅니다. 그는 이후 보험 영업사원이 됩니다.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단 하나의 생각을 마음에 새깁니다. 광산에서의 실패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바꿉니다. 보험 영업 중에 고객이 안 하겠다고 하면 보통이라면 그냥 물러나죠. 다음 고객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더비의 삼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라고 말한 뒤에 성공이 있다. 그는 그 믿음 하나로 영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00년대 초, 당시 금액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실적,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챗 GPT가 말했을 때 약 430억 원이 됩니다. 430억. 전 재산을 잃고 헐값의 장비를 판 그 남자가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요. 힐은 이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터뷰한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직후에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솔직히 처음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싶었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힐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포기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포기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생겨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을 핑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식어버립니다. 더비의 삼촌도 그 상태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힐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열렬한 소망에서 시작한다. 열렬한 소망.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과는 다릅니다. 힐이 말하는 열렬한 소망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 수준의 소망입니다. 더비의 삼촌이 광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포기해서요? 아닙니다. 힐의 시각에서 보면 그가 포기한 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금을 찾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소망처럼 보이지만 힐은 이걸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구분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욕망은 쉽게 꺼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바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안 보이면 식습니다. 반면 열렬한 소망이 뭐냐? 그건 다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더비의 삼촌이 보험 영업에서 그 차이를 직접 만들었던 겁니다. 노라고 말한 고객을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단 하나의 소망. 그게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이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편한 걸 택할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문제는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열렬한 소망이 없던 겁니다. 힐은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17가지 법칙 중 가장 앞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열렬한 소망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드원 번즈. 그는 어느 날 신문에서 에디슨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과 동업하고 싶다. 단지 취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디슨과 공동 사업.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번즈에게는. 그는 에디슨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까지 기차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생각을 그냥 접죠. 저도 솔직히 이 대목에서 나라면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돈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또 어떻게 에디슨을 만나.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옮기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겠죠. 힐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번즈의 소망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번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기차를 못 탄다면 그는 화물차 짐칸에 몰래 올라탑니다. 그렇게 이스트 오렌지에 도착합니다. 에디슨 연구소 문을 두드립니다. 에디슨 앞에선 그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에디슨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첫 인상은 불황자였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다. 눈빛에 결의가 보였다. 에디슨은 그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번즈의 목표는 취직이 아니었죠. 공동사업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씩 꿈을 접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에디슨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대단한 거니까요. 하지만 번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힐은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본인이 기대한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속성이 있다.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실패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문장이 저는 특히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회가 실패의 그늘에 숨어서 온다는 게요. 실패했을 때 그냥 주저앉으면 기회도 같이 묻히는 거거든요. 번즈에게도 기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로운 제품인 축음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이 축음기를 보고 지금 시대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때는 축음기를 보고 아니 그냥 2번 말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제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잘 팔릴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번지는 근데 혼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팔겠습니다. 그는 혼자 미국 전역을 돌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번지에게 미국 전체 판매권을 줍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번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마음속에 싹튼 소망이 말에 의해 명확한 형태를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구체화되고 현실의 것이 되어 손에 들어오게 된다. 에디슨은 번지를 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소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능력자였다. 단 하나의 소망,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유지하려고 매주 사람들과 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마지막에 남길게요. 그렇다면 이 열렬한 소망,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엄청나게 가지고 싶은 것, 혹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없으면 문제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듯이 그걸 지속해서 끌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축적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열렬한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그것을 만들고 유지시킵니다. 힐이 말하는 상상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적 상상력.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경험, 기술, 인맥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는가?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이 합성적 상상력은 사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사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걸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면 되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힐은 이걸 무한한 지성과의 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어렵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심장이 뛰는 쪽으로 몰입이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게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솔직히 저도 심장이 뛰는 일을 할 때 훨씬 결과가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위클리 모티브 4회인가요? 거기서 심장의 생각이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경험을 해요. 어떤 극단적인 것보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선택도 모르겠고 저 선택도 모르겠어. 그때는 명상을 하면서 심장이 뛰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의식하면서 심장이 뛰는 걸 굉장히 의식하면서 물어봅니다. 심장에게. 이게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심장이 그대로 뛰어요.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몸이 앞뒤로 약간 이렇게 움직여지던가요. 그만큼 뭔가 바라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솔직히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쪽에 대한 결과는 제가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일치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제 심장이 뛰는 거를 제가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따랐을 때. 그리고 사실 그게 좋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0% 심장이 뛰는 쪽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소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패하더라. 자기계발 백날 해서 뭐해? 네가 변했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장 강한 소망도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강조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소망에 불을 지펴주는 것. 혼자서는 유지하기 어렵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소망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더비의 삼촌은 1m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단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로 430억의 실적을 냈습니다.
에드원 번즈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화물차 징판을 타고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에디슨의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열렬한 소망, 단 하나를 가진 상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지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소망을 먼저 찾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꿈꾸고 계신 것 중에 가슴이 뛰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만약 지금 그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어떤 조합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지 조용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3개, 좋아하는 것 하나, 붙이면 생길 조합이 어떤 게 있을까 하나, 이렇게 한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게 시작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 상상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포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됩니다. 더비의 삼촌처럼, 에드원 번즈처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열렬한 소망을 혼자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변의 말 한마디, 작은 실패 하나에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명상을 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 멤버십입니다. 저도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하루 300원, 매일 카톡 동기부여 메시지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